18살 배인수입니다. 30대에게 혹시 20대 때 못해봐서 후회됐던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8살 노원준입니다. 저는 40대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요즘같이 빨리 바뀌는 세상에서 40 초반이나 중반에 퇴직을 한다면 다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갑자기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15살 유한영입니다. 20대나 30대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10대 때 못해봐서 제일 후회됐던 게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17살 유진혁입니다. 70대들한테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쭉 나아가는 모습을 다 보신 70대, 80대 분들한테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14살 홍희찬입니다. 저는 80대 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젊었을 시절에 제일 하지 못해서 지금 후회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15살 정영지입니다. 80대 분들께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의 감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20년) 지금을 살아가는 10대 아이들이 묻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10대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가만히 들어준 적 있나요?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일부 10대에게 듣고 말하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데 그나마도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 가만히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소통의 방법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는 10대부터 80대까지 각 세대들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이 시간을 통해 다른 세대가 또 다른 세대를 알아가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첫 시간으로 10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일부 10대에게 듣고 말하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용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부를 하지만 돈을 써야 할 일도 되게 많잖아요. 사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에게 선물도 해야 되고 사고 싶은 물건도 있고 보통 용돈은 어떻게 받는지 받으면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친구들은 거의 다 용돈을 카드로 받는 것 같아요. 용돈카드. 체크카드 형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넣어서 쓰는데 예를 들어 5만 원에서 제가 2천 원을 썼다. 그럼 2천 원을 바로 충전하는 식으로 저희 집도 그거를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제 저희는 20 이제 한 살이 되거든요. 이제 20살부터 그 카드는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학생 때는 계속 그렇게 간식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 약간 엄마 몰래 사야 되는 물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거 사고 그러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개인 사비 모아서 현금으로. 저는 그냥 제 체크카드가 있긴 한데 제가 필요할 때마다 엄마한테 넣어달라고 하면 엄마가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넣어달라고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은 되게 좀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점점 좀 찌질하게 1,000원씩 넣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안해지니까 엄마한테 알바를 뭔가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용돈 문제로. 여기서 혹시 방학 때 알바를 해본 적이 있거나 하고 있는 사람? 한 달 동안 공연 오퍼 알바를 했었는데 제가 그 공연에 조명하고 음향을 담당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절대 그쪽 분야가 아닌데 공고가 떴길래 한번 신청해봤는데 운 좋게 제가 뽑혀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었어요. 네, 제 분야가 아닌데도 많이 배웠었어요. 볼게요.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했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눈치 보면서 돈 안 받고 자기가 번 돈으로 갖고 싶은 물건 사는 게 되게 부러웠어서 네, 재밌던 것 같아요. 네, 카페나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디 웨딩홀 서빙 알바라든지 아니면은 레스토랑 서빙 알바 아니면 음식점 서빙 알바 이런 좀 그런 쪽의 업무를 같이 하자 아니면 나 오늘 쉴 건데 너 대신 해줄래? 이런 권유도 많았었어요. 대부분의 친구가 웨딩홀 알바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편의점 알바나 음식점 알바처럼 계속 와라 정해진 시간에 와라 그게 아니고 토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데 할 사람 하면은 그날만 딱 일하고 며칠 뒤에 돈이 바로 들어오고 이런 편의성 때문에 최저 시급을 주더라도 하는 것 같아요. 용돈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먹는 것도 있고 제가 옷 같은 거 이런 거 살 때 그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3-4만 원씩 받는데요. 어디 뭐 친척 집 놀러 가면 더 받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현금으로 받는데 제가 체크카드로 넣어요. 왜냐면 또 카드로 쓰면은 내역 다 남아서 가계부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한 달에 용돈을 4만 원씩 받는데 거기서 교통비 같은 거를 다 제가 충당을 해야 돼서 그렇게 막 제가 원할 만큼 쓰지는 못해요. 근데 엄마가 4만 원씩 주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 특성상 약간 주말에만 집에 오시고 다른 때는 저쪽에 지방의 사업소에 가시는 일인데 주말에 오실 때마다 엄마 몰래 한 1,000원, 2,000원 그 정도씩 주세요. 근데 또 그러다가 엄마한테 들키면은 엄마가 제가 가지고 있던 용돈에서 제하시고 그래서 아빠 몰래 어디다 숨겨서 저한테 잘 전달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용돈을 더 받고 있어요. 먹는 거요. 많이 사 먹습니다. 저도 생각은 주로 매장밖에 안 가보는데 이상하게 돈이 없더라고요. 보면 매장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별로 안 해서 PC방은 안 가는데 제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은 PC방을 거의 학교 가듯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약간 출석도장 찍듯이 가서 제 친구들은 거기다가 뭐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주로 먹는 거에다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창이랑 같은 나이에 이제 저도 아들이 있는데 먹는 거에 거의 돈을 써요 다. 용돈. 어떠셨나요? 우리 아이들의 용돈 생활 그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렸길 바랍니다. 학교와 학원, 집이 절대 다수의 시간을 차지하는 아이들의 생활. 먹고 자고 쉬는 모든 시간에서 친구의 존재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때론 다투고 또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관계에 대해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친구는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친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 저는 한 3명, 4명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친구는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교류의 역할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를 이렇게 여러 명 사귀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사귀면서 좀 깊게
쉽게 친구들이랑 사귀는 편인데 친구는 좀 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친구는 뭐 재밌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좀 우울할 때 그럴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안 맞으면 얘기도 안 하게 되고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로 딱 그런 모든 얘기를 다 터놓고 할 수 있는 친구는 한 3-4명,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한 뭐 30명 안쪽으로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를 조금씩 깊게 사귀는 것보다 좀 다양한 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양한 친구를 사귀는 만큼 제가 인사할 수 있는 친구도 많아지는 거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친구가 많으니까 어딜 가나 불편하지 않고 친구가 있으니까 어색하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여러 종류의 학원을 다녔었는데 평소 사람을 좋아해서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다 사이좋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관심사나 취미가 비슷하면 좀 더 각별한 사이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일 친하다고 할 만한 친구는 없는데요. 그만큼 여러 명의 친구와 두루두루 사귀는 편입니다. 그만큼 좋은 점이 다양한 종류의 친구들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친구는 약간 어떻게 대해야지 나랑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친구가 동갑이에요. 그리고 뭐 나이 차이가 1살, 2살, 1살씩 난다고 해도 친구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뭐 형, 뭐 동생 이렇게 부르지 친구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동갑인 친구가 많긴 한데 그래도 1-2살 어린 친구들까지도 친구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거랑 말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끼기에는 저도 뭐 위아래로 거의 3살까지는 그래도 친구처럼 생각하고 뭐 행동하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말하는 거나 호칭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보통 친구를 볼 때 야 뭐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형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생각 자체는 친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랑 함께 지내다 보니까 서로 배우는 점도 있고 닮아가는 점도 있어서 가족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뭐 부모님이랑 소통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뭔가 저의 얘기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어서 친구들을 대화하면 뭔가 힘든 점이나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 공감 잘 해줘서 대화할 때는 꼭 필요한, 가족보다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거랑 살짝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도 되게 친구를 중요하게는 생각을 하고 친구들이랑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면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친구들이랑도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즐겁고 그리고 이런 정서적으로 유대관계도 생기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 유대감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경험도 있었던 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는 기숙사였으니까 어차피 다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나와 있을 수 있는 시간에 되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일단 친구들이랑 놀던 거 그냥 중간에 애들이랑 이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온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짝 친구랑 가족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요. 가족은 가족끼리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유대감이 있고, 그리고 친구는 친구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가족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 뭐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집에 잠깐 들렀다가 바로 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으로만 따지자면 오히려 가족보다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친구들과 소통할 시간도 더 많기 때문에 친구들도 제2의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학교 다니면서 아니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뭐 크고 작은 고민거리나 문제 이런 게 좀 생길 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가족의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들과 더 의논을 하는지 아니면 주변에 친한 친구랑 의논을 더 많이 하는 편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저는 친구 사이에 생겨난 그런 갈등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랑은 정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친구들이랑 의논을 해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랑 생긴 고민은 친구랑 많이 상담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부모님보다는 언니랑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하고 살짝 친구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물론 부모님도 많은 경험과 그런 걸로 저에게 약간 교훈을 주시지만, 제 같은 나이대인 친언니한테 가장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살짝 주제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학교에 있으면서 애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뭐 주로 연애 얘기나 아니면은 이런 공부 얘기에 대한 걸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히 도움을 좀 받는 것 같고, 저는 가족들이랑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근데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바로 얘기하기보다 제가 먼저 정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 그냥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편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냥 처음 딱 고민이 있었을 때는 애들이랑 얘기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누구 친구 하나를 이렇게 따돌리거나 하는 경우를 혹시 좀 본 적이 있지 않나요? 보니까 학기 초에 그런 게 생기기보다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왕따라고 표현할지 어떻게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서로 이렇게 색깔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면서 점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남고에 재학을 했었는데 그 학교를 전학을 1학년 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되게 어색할까봐 좀 불안했었는데, 남고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살갑게 대해줘서 바로 첫날에 같이 PC방도 가고 친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학년 때나 2학년 때도 분명 소외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따돌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끼지 못해서 결국은 모두가 어색해하는 사이라서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그 친구가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나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좀 다가가 줬을 때 좀 마음을 닫지 않고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자기가 노력하면은 더 좋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을 때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런 일이 있을 때 진짜로 막 제가 뭐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괴롭힌다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안 맞으니까 안 어울리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안 어울리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때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른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애들 이렇게 무리끼리 놀고 싶으면은 그 컬러에 맞추려고 자기가 하는 거고, 아니면 그게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색깔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신경을 안 쓰는 거고, 그래서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를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랑 대화할 때 일단 대화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친구? 그리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감정을 약간 제일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제일 친하고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뭐 살아온 삶이든 뭐든 비슷한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온 거나 저랑 비슷하다는 뜻은 가치관도 같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잘 맞고 고민 상담도 잘 할 수 있고 더 깊게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 말을 먼저 들어주고 공감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 얘기, 모든 얘기. 제가 남고에 다니는 중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게 되게 희화하는 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서로 다 물고 뜯기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면은 다 뭐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들이 하면서 이렇게 웃겨가지고 그걸 넘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되게 발언권을 얻기가 힘들어가지고 사람 수가 많으니까 되게 낱말을 잘 안 듣거든요. 어떻게든 이 토크 기회를 얻으려고 치는 편이 강한데,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이렇게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서로 배울 점이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할머니께서는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러는데, 아버지께서는
좋은 친구 사귀지 것도 좋지만 너가 좋은 친구가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다른 친구를 이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나쁜 친구가 아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법도 잘 지키고 자기 개발 열심히 하는 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 가만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소통의 방법이 될까요?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 기획 세대 공감 듣고 말하다. 이제 아이들과 나눌 이야기는 꽤 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세대가 그렇겠지만 사랑이란 감정을 빼놓고 10대의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10대. 어쩌면 처음 연애 감정을 느끼고 때론 당황하고 때론 설레면서 사랑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시간. 우리 아이들의 솔직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 있는데, 네, 1년 좀 넘게 만난 것 같고. 근데, 사귀기 전에는 좀 사귀고 싶거든요? 사귀기 전에는 좀 사귀고 싶은데, 이제 또, 한 2달만 가도 이제 피곤해져요. 저녁에 자기 먼저 잔다 하고, 딴 거 뚱짓 좀 하다 자고.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는 거죠. 솔직히 만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사귄 적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게 의미가 조금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만큼 진짜 좋은데, 이렇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되게 뭔가 이게 좀 의미 없는 짓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좀 그때 나는 뭔가 진짜 공부에도 약간 소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약간 후회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옆에 남자친구가 있지만 중 고등학교 다 합쳐서 한 3번 정도 연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서로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연애를 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았어요. 현 남친 옆에서 전 남친 저도 뭐 중고등학교 합해서 3번 정도 해본 것 같은데 할 때마다 되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애정 표현을 해야 되는지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울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성친구 교제 경험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하면은 가슴이 아파지는데 저는 지금까지 딱 만나자 해서 만난 적은 없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딱히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막 있진 않았었고 했는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학원을 다니다가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제 학원을 끊게 됐었는데 끊으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연락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하다가 제가 그때 여자를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연락하다가 되게 포인트를 못 찾았었어요. 어떻게 연애를 시작을 해야 될지. 그래서 연애까지 못 넘어가고 되게 질질 끌었었거든요. 오랫동안 3-4개월 됐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그러다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잊혀졌다가 끝났다가 이제 저희 학교 축제를 하면서 그때 다시 보고 그래서 만나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이런 일 하면 누군지 알 텐데 너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자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해서 그렇게 해서 못 만나게 됐는데 그러고 와서도 그냥 잊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1년 지났고 했는데도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 금요일 날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근데 그렇게 차이고서 다시 얼굴 봤어요. 아직 그 요새도 연락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질문이 뭐였죠? 근데 이성 교제를 한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전 아직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유찬 학생은 학교가 남녀 공학인가요? 남중이에요. 남중. 이성 교제를 두 사람은 해봤다고 했는데 그 하면서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이 혹시 아셨나요? 이성 교제 하는 거를? 저는 일단 부모님이 절대 반대하셔서 일단 말하지 않고, 근데 언니한테는 제가 말하려고 말한 건 아닌데 어쩌다 들켰어요. 헤어졌잖아요. 근데 그 헤어진 날에 제가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눈물이 나서요. 그래서 집에서 오다가 또 언니한테 또 언니가 이제 들어온 거죠. 방에 들어와서 또 왜 우냐 그랬는데 그때 제가 솔직히 말을 안 하려 했어요. 근데 언니가 그냥 말하라고 엄마한테 얘기 안 한다고 계속 그러길래 또 얘기를 했죠. 헤어졌다고. 그래서 그때 언니가 처음 알았고 이제 부모님들은 다 모르세요. 저는 약간 이성교제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좀 말하기가 싫은 게 최근에 제가 헤어지고 그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사귈 때가 나가다가. 근데 부모님이 그걸 엄청 놀리는 거예요. 저를 막 이렇게 헤어졌다고? 네가? 막 이러면서 네가 사귀긴 했어? 이러면서 그래서 엄청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일 있으면 다시는 말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사귀고 있는 거를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지. 저 그러니까 입시가 모두 끝나기 전에는 계속 숨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알고 계시고 자랑도 하긴 했는데 중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제 여자친구가 좀 엇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냥 수업 시간에 자고 수업 잘 안 듣고 학교도 잘 안 나왔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원준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그 여자애가 수업 시간에 자고 어쨌든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 애입니다. 이거 어떻게 원준이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랑 막 싸워가지고 헤어졌어요. 저는 사귄 적은 없는데 그런 걸 부모님이 다 알고 계세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엄마는 좀 반대를 하는 편인데 아빠는 능력 되는 데까지는 최대한 만나봐라 라고 주셔가지고 그래서 안 되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 만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되게 놀랐던 게 아빠가 지금까지 엄마랑 결혼하기 전까지 28명을 만나봤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밥 먹고 들어가는데 좀 놀랐어요. 그래서 왜 많이 만나보라 그랬는지 알 것 같기도 하다가 했는데 저희 아빠가 좀 이제 결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평생을 같이 하는 거니까 너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려면 너의 가치관을 세우려면은 안 만나보고는 되게 모르는 거다 하면서 많이 만나보면서 너한테 맞는 그 기준을 좀 찾아봐라 라고 하셔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3년 가까이 좋아하고 있는 그 친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친구랑 그때 잘 안 되고 나서 다른 이렇게 여러 명 만나봤었는데 한국에서 나갈 때 누구 이렇게 만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아빠랑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알겠다 다녀와라 그렇게 하시고 갔다 와서도 그냥 어땠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저희 아빠가 나이가 되게 많으신 편인데 올해 이제 57세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열려 계신 편이어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윤서 학생은 예전에 이제 남자친구를 사귈 때 부모님께서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모르는 상태로? 다 알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규칙 무조건 지켜야 되고 집이 엄청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출할 때마다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몇 시에 들어올 거니까 다 말해야 되는데 저는 알려준 적이 없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하고 만났었어요.
요즘은 저학교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귀면 한 명이 사귀면 그게 약간 출발점처럼 한 명 사귀면 다 파도 타기로 사귄다 그랬는데 그리고 헤어질 때 또 한 명 헤어지면 다 같이 헤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부모님들이 요즘 애들은 사귈 때 뭐 하냐 그런 거 궁금하시는데 딱히 별거 하는 거 없고 그냥 같이 카페 가고 손잡고 그런 거. 좀 약간 저는 조금 걱정인 게 이게 저희 아이도 조금 어린데 저희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점점 더 스킨십의 감도 좀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것만 좀 걱정이고 다른 거는 되게 잘 사귀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성교제는 대학에 가서 하라고.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는 한 귀로 들어와 한 귀로 흘러갑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10대 미혼모의 이야기가, 상처받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누구보다도 진중하게 말이죠.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막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이성 교제를 했던 이제 선배 입장으로 분명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찬이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어디 그래서 본 건데 정말 마음을 내줄 수 있는 연인 관계가 만들어지면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 말고 또 같은 친구 말고 다른 나만의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는 원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회복도 빠르고 어떤 시련이 닥쳐왔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사귀었으면 좋겠네요.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이게 의지도 의지인데 되게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되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걸 느낀 게 의지도 의지인데 사람이 되게 목표의식이 생겨요. 사귀기 전이든 후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만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게 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됐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와서 처음에 한 100등이 넘었거든요. 등수가. 뒤로 그랬었는데 그 친구 좋아하고 나서 이제 만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이제 공부로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면서도 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 시험 때 제가 40몇 등, 30몇 등 정도를 했어요. 그때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되게 사람이 자기를 드라이브하게 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정말 좋은 케이스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어쩌면 그 사랑의 감정에만 푹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제치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어떤가요? 제 주변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연애를 시작하면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받지 못하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뭐 새벽 4시까지 같이 있자 아니면 돈이 생기면은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까지 밥을 먹이고 선물을 사주고 이런 애인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연애라는 게 저도 살아가야지 연애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연애 때문에 그렇게까지 인생이 망가진 케이스는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최대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한테 연애 때문에 돈 빌리는 정도? 그리고 뭐 그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면 그 여자친구랑 그 주변의 남자친구들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 그 선이라는 게, 그리고 학생이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연애를 해도 똑같이 그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집에서 용돈 타서 이렇게 지내는데, 일반적으로 남자친구가 이렇게 여자친구를 위해서 뭐 무슨 며칠 선물, 뭐 맛있는 거, 뭐 선물 주고 이것저것 하고, 때들 같은 경우에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 뭐 더치페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있나요? 요즘은 그래도 다 더치페이 하고 다 공개연애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준다 그러면 걔만 호구소리 듣는 거고, 요즘은 그렇게 남자가 몰아준다든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더치페이 하고. 10대에서 그 이성교제를 할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 서로의 이렇게 스케줄에서 넘어가지 않는 선? 이렇게 만나는 것도 그렇고 각자 이렇게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사생활이라던가 뭐 그런 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 가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부모님이 몇 시까지 들어와라 했는데 그 애인이 가지마 하는 게, 그거는 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스킨십의 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피임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은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저런 케이스가 간간히 있어요. 보면 작년에도 시험 보는데 형들이 뭐 누구 안 나오면 분유값 벌러 갔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사실은 아니긴 했는데 그런 농담이 나온다는 건 실제로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농담이긴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좀 그런 것도 있고, 제 친구 중에도 살짝 그런 게 있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박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성교육도 간간히 하긴 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도에서 이렇게 이성교제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눈에 다 떨어져서 더 계속 하면은 벌점이다 이렇게 하거나 그냥 강제로 떼어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혼내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육 같은 건 없고 벌점 주시고 이렇게 보여주는 제도 같은 것 같아요. 언니가 말씀하신 거, 피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그리고 솔직히, 학교 승부 시간에 애들이 집중한다고 느끼는 적도 없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학교 성적은. 그래서 일단 피임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영상물로 그 성교육을 진행했을 때는 정말 애들이 집중 안 해요. 오히려 강사 선생님께서 오셨을 때 친구들이 잘 듣지, 영상을 틀어줬을 때는 그냥 자거나 자기 할 거 하거나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그런 성관계에 대한 성교육 말고도 좀 어떻게 이성 친구와 대화를 어떻게 할지, 좀 더 나은 그런 교제 방법은 무엇인지, 아니면 또 뭐하고 놀 수 있는지, 이런 종류의 성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딱 따로 성교육 시간이 있는 것보다 담임단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단위로 해가지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2년째 담임 선생님이 어쩌다 보니까 같은 분이셨는데 국어 선생님인데 남자 선생님이세요. 근데 딱 처음 들어오셨을 땐가 아니면 좀 돼가지고 딱 나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나 그런 걸 봤을 때 뭐 평소에 너네 그러다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다 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런 건 어쨌든 선에 대해서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반 애들은 그렇게 뭐 말 잘못해가지고 문제되는 적도 없고, 아니면 행동도 되게 조심하는 편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성적인 거에 대해서도 물론 성관계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좋지만, 그렇게 담임 단위로 해가지고 제일 잘 알잖아요,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어떻게 자제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일부 10대에게 듣고 말하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고 때론 그리워지는 시간 10대. 하지만 다르게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죠.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지만 그 앞을 모르는 미래가 더없이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늘이라도 날 듯 설렜던 마음과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걱정스러웠던 감정들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0대가 말하는 불안, 그리고 미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불안한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원래 이렇게 공부 이런 걸 강요하시던 분들이 아닌데 갑자기 이제 이번 방학 때부터 이렇게 막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럴 때마다 너무 부모님이랑 좀 더 갈등이 더 커지고 그래서 뭐 소통도 안 되고 하니까 제가 방에 들어가 버리고 그때 갑자기 이제 불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 본인 갈등이나 뭔가 내 앞에 미래가 뭔가 망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먼저. 그럴 때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나요? 저는 새벽에 뭔가 새벽 감성에 좀 취해야 돼요. 그 감성에 취해서 약간 좀 이게 잊어야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노래 듣거나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자버려요. 그냥 그렇게 푸는 것 같아요. 저는 한두 달 전에 있었던 그런 불안 같은 건데, 좀 만족하지 않는 대학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 미래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 타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언어를 좀 많이 배워봐야 되나? 그리고 컴퓨터 공부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좀 저를 자아 성찰을 한 뒤에 부족한 점을 보고 좀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해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은 저를 막 자책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채찍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으면 누구랑 얘기를 가장 많이 하나요? 좀 이상한데 저는 저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저랑 계속 생각해보고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얘기할 때도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가 아니고 그냥 말하면서 저 혼자 정리돼서 저 혼자 고민이 해결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할 때 약간 딱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엄마가 되게 언성을 높이시면서 제 이름을 부를 때 약간 잘못한 게 없는데 약간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그럴 때 약간 불안하고 이게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건 저도 약간 제 방 혼자 들어가서 약간 뭐 몇 시간씩 있다가 나오면은 약간 기분이 약간 좀 가라앉을 때가 있고 아니면은 저도 아까 말하신 대로 그냥 일찍 자거나 그러면 약간 다음날 일어나면은 약간 그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간 기억 안 날 정도로 머리가 약간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새는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한데 옛날에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편이어가지고 멘탈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어떨 때 주로 그랬었냐면 맡아야 되는 역할이 여러 개의 역할을 한 번에 해야 될 때 그럴 때 부담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나름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냥 힘들어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진 않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좀 뭐가 마음에 안 들 때 우선순위를 세우는 편이에요. 뭐부터 해결해야겠다,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좀 구체화를 시켜나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움을 받으려고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밖으로 딱히 표출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좀 저 혼자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저 혼자서 좀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게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그런 편이에요. 저는 고민이 있으면 솔직히 남한테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 고민 얘기하면 그걸 듣는 사람도 좀 솔직히 저는 남이 저한테 고민 얘기하면 그 고민만 들으면 약간 우울해지잖아요, 저도. 그래서 전 다른 사람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 해결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 고민이 해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 고민을 해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해결을 못하고 있죠. 그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언니랑 얘기를 참 많이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언니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근데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 약간 언니와 저의 공통된 고민이라서 언니도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요즘은 제가 언니 고민을 들어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준 학생과 같이 살짝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막 너무 깊게 고민은 안 하고 제가 춤을 좋아해서 새벽에 문을 닫고 춤을 춘다든지 막 친구처럼 새벽 감성에 취해서 노트북을 켜서 막 글을 쓴다든지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약간 자기 개발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약간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됐을 때, 20대가 됐을 때 지금 본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꿈꾸나요? 저는 되도록 긍정적이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성인 돼서 저는 뭔가 이렇게 내가 이럴 거야라기보다는 그 정도 되면은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 해드릴 수 있겠지라고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성인 됐을 때 모습을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그때부터 내가 효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어른이 돼서. 저도 구체적인 거를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좀 여러 나라를 다니고 싶어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진 않더라도 좀 여러 곳을 좀 다니면서 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저처럼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채찍질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랑 그 사람이랑 다른 점은 좀 그 사람은 부정적이게 생각해서 나는 그래도 계속해야 돼 라는 압박감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20대 중반이든 30살이 되든 40살이 되든 저는 계속 발전을 하면서 살 것 같다라는 그렇게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배운 게 있고 뭔가 더 배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후회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후회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가지고 뭐 옛날에 그때 수학을 조금만 공부했으면 내가 지금 안 이러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단 이제 고3인데 그래서 재수를 안 하고 싶어요. 일단은 그래서 어떤 대학을 가든지 그건 일단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같은 공부를 또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거든요. 저는 20대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컸었어요. 미성년자 때부터. 그래서 20대 때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거의 다 해보고 싶고 지금보다 많이 배워서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회를 안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20대가 되기까지 많은 선택들을 할 텐데 제가 그때 선택한 거에 대해서 왜 그때 그걸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제가 선택한 선택 그것이 옳았다고 믿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0대가 되면 저희 부모님이 많이 엄하세요. 그래서 이제 좀 부모님한테 억압받아서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싶어요. 10대들이 들려준 진짜 10대들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무엇이 마음에 남았든지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저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을 떠올리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명의 10대 친구들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이제 제 걱정을 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희 가족들은 되게 엄격하고 제가 막둥이라서
약간 통금도 심하고 되게 억압됐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쁜 일이 다 저에게 일어나시는 줄 알고 굉장히 저를 보호하시는데 한 2배는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아서 조절하고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딱히 생각나는 사람은 없지만 그냥 생각나는 말은 있는데 그냥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존감이 높으면은 어떤 일이든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하고 잘 살자. 화이팅!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버지랑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거의 다 엄마랑 함께 있는데 저도 고집이 센 편이고 엄마도 고집이 센 편이어서 서로 부딪힐 때가 꽤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약간 서로 기분이 상하는데 좀 그런 거에 타협점을 찾아서 서로 기분이 좋게 약간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돈도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해주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한테 12시 넘어서 들어와도 된다라는 말이 제일 듣고 싶어요. 저도 칭찬을 받으면 주체할 수 없는 타입이라서 칭찬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이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몹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존경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시간 내내 계속 말했는데 요즘 부모님이랑 갈등이 많다고 나와서 좀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냥 좀 저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저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